싱클레어는 결국 없는 이야기를 만듭니다. 저기 있는 바깥는 집 저번에서 나 사과 한 자루 잔뜩 훔쳤지. 그 사과는 보통 사과도 아니야. 정말 최고 품종이었어. 홍성 사과, 영주 사과. 정말 엄청난 품종이었어. 그 사과 훔치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커튼 뒤에서 몸을 숨긴 채 창가에 서서 데미안을 지켜보았다. 약간 이런 건가? 어느 날 데미안이 싱클레어를 뒤에서 이렇게 탁 붙잡아요. 탁 붙잡 보통 응? 이렇게 하잖아. 근데 싱클레어는 집은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한테 돈이 없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하겠어? 님들 어렸을 때 다 해봤던 거. 부모 지갑에 손대는 거 말고. 이 책은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다 할 수 있겠지? 시작하겠습니다. 1장의 제목은 두 세카이. 이 책의 주인공 싱클레어는 8살, 9살로 보이는 부잣집 소년 도련님입니다. 싱클레어는 두 개의 세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선의 세계, 하나는 악의 세계. 선의 세계에 속하는 것은 아버지의 집, 미래, 선, 길, 존경, 사랑. 반면에 또 다른 세계인 악의 세계에는 추잡한 소문들, 귀신 이야기, 감옥, 술, 집에서 일하는 하녀와 견습공. 선과 악이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에 함께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게 싱클레어 입장에서는 기이한 일이었어요. 이 두 세계가 우리 집에 있다. 이 책의 주인공 싱클레어는 아주 어린 아이예요. 선과 악의 세계로 나누는 이런 시선은 아이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나쁜 것 아니면 좋은 것. 어른들이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건 좋은 거, 이거는 나쁜 거,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 이거는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거는 쏙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이기적인 마음을 품을 때도 있고 실수로라도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한다면 뭔가 조금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해버리면 내가 나쁜 사람일 수 있구나, 이건 나쁜 거야,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이렇게 부연적인 설명을 하는 게 좋죠. 제가 만약에 아들이 있다면 제 아들이 쓰레기를 한참 동안 쥐고 있다가 쓰레기통을 보고 나서 그제서야 쓰레기를 버리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들 너무 멋지다. 사실 아빠는 길바닥에 버렸던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러면 길도 더러워지고 보기도 안 좋고 지금도 대충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길바닥에 그냥 버리면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이 아빠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노력을 해. 너도 한 번씩 그냥 대충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 하지만 너도 아빠처럼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 아들은 감명받아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빠는 예전에는 길바닥에 쓰레기를 버렸던 적이 있었구나. 한 번씩 또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아빠 새끼가 사람 새끼인가? 조금 이상한 게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녀와 견습공, 그런 사람들을 악의 세계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대목을 보고 싱클레어 부모 인성이 의심된다.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DNA에 새겨지면서 태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싱클레어가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들을 악의 세계로 구분을 했을까? 싱클레어 엄마 또는 아빠가 자기 집에서 일하는 그 직급 낮은 사람들을 되게 안 좋게 험담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 좀 신분 낮은 애들은 안 돼. 가식 이런 거 좋아하고 책이나 읽을 것이지. 애들 냄새도 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단 말이야. 그게 없는 이상 어린 싱클레어가 악의 세계에 속해 있다고 얘기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가?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저는 선악설을 믿겠습니다. 부모가 이 신분 낮은 사람들을 악이라고 기준점을 딱 박아놨어. 그러면 자기 방을 청소해주는 그 하녀들이 싱클레어에게 되게 친절하게 잘해주고 한다면 싱클레어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그냥 나쁜 사람들 아니야? 되게 안 좋은 사람들 아니야? 되게 멀리 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야? 근데 내 방을 청소해주는 론다 노우지는 되게 나한테 친절하고 따뜻해. 누가 맞는 걸까? 악선 악선.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여기 천사 악마 딱 나타나가지고 속삭이는 듯한 연출을 해줘야 돼. 이런 모순을 선과 악의 세카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시기에는 벗어나기가 꽤 힘들어요. 이 상태에서 부모가 하는 그 험담을 선택을 해버리면 똑같이 험담할 수 있어요. 없는 이야기라도 만들든가 해서 나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틀린 거고 선의 세계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는 우리 부모님을 부정하게 돼 버리니까 그걸 해야 돼. 그 다음 이야기는 싱클레어 기준, 싱클레어가 생각하는 악의 끝판왕 프란츠 크로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프란츠 크로머는 되게 덩치도 있고 힘이 센, 싱클레어 보기엔 되게 무서운 소년이에요. 프란츠 크로머의 아빠도 인상이 겁나 험악한 걸로 비유가 됩니다. 힘세고 거친 술꾼 재단사로 비유가 돼요. 가족 전체가 평판이 안 좋다고 또 얘기가 나오고, 싱클레어는 왜인지는 모르지만 뭐 학교가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뭐 동네가 비슷한 거일 수도 있고, 싱클레어는 프란츠 크로머와 다녀요. 평소에 학생으로서 하면 안 될 못된 일들을 무용담 삼아 자랑으로 늘어놓았어요. 싱클레어는 학생으로서 하면 안 될 뭐 못된 장난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압박감을 좀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 스스로가 크로모의 분노를 사지 않을까 좀 두렵기도 했어요. 싱클레어는 결국 없는 이야기를 만듭니다. 저기 있는 바깥 있는 집 정원에서 나 사과 한 자루 잔뜩 훔쳤지. 그 사과는 보통 사과도 아니야. 정말 최고 품종이었어. 홍송 사과, 영주 사과. 정말 엄청난 품종이었어. 그 사과 훔치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어. 처음에는 크로모의 분노가 무서워서 시작한 이야기였지만 악한 행동을 하는 내 스스로가 좀 대단해 보인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크로모가 눈치를 깠는지 안 깠는지 모르겠지만 캐묻기 시작을 해요. 그 가수원이 누구 것인지를 나는 안다. 그 가수원은 예전부터 사과를 도둑 맞아왔어. 사과를 누가 훔쳤는지 알려주는 사람에게 2마르크씩 주기로 했다는 것도 나는 알아. 프란츠 크로모의 이 얘기를 듣고 싱클레어는 속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었다. 싱클레어는 사정하죠. 하지만 크로모는 넘어가지 않죠. 야, 난 가난한 새끼고 너처럼 부자 아빠도 없어.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흔한 줄 알아? 너같이 부자 새끼는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지? 근데 싱클레어는 아버지가 부자라 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아버지가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결국 혼자 짊어지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8살, 9살 밖에 안 되는 애가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어? 집은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한테 돈이 없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하겠어? 님들 어렸을 때 다 해봤던 거. 부모 지갑에 손대는 거 말고 자기 저금통을 깝니다. 2마르크에 턱도 없이 부족해요. 싱클레어가 이 일을 겪고 나서 크로모가 휘파람을 불면서 다가온다는 설정이 있어요. 그 휘파람을 들을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묘사가 나오는데, 저는 이걸 보고 크로모가 중2병이 아닌가. 누가 다가올 때 휘파람을 불면서 다가와. 휘파람을 불면서 싱클레어에게 다가갈 때 자기의 어떤 우월함을 느끼고 있을 확률이 한 80%? 나머지 20%는 그 플랜다스에게 그 무슨 개 실험 있잖아. 침 줄줄 흘리고 개한테 종소리를 들려주고 음식 주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종소리를 틀어준 것만으로도 침을 흘리는 그런 실험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부러 두렵게 만드는 장치를 한 거일 수도 있죠. 하지만 크로모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는 전자가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 크로모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크로모는 덩치가 크고 힘이 세. 하지만 평판이 좋지 못한 가족이 있고 술꾼 아버지 때문에 좋지 못한 가정 환경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열등감이 엄청 많았을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나쁜 행동을 하면서 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했지 않았을까. 자기가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니까 폭력을 통해 주변인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긍정적인 관심이 없으면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받고 싶어 하는 게 사람입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죠, 보면. 근데 그러는 와중에 저기에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아 보이는 한 도련님, 심지어 부자야.
그런 애가 갑자기 자신의 비행을 털어놓아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크로머는 자기 영역을 침범당한 듯한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어. 크로머 입장에서 싱클레어가 나쁜 새끼예요. 이건 솔직히 좀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싱클레어가 사과를 훔친 얘기를 했을 때 저게 뻥카인 걸 눈치를 깠어. 근데 제가 뭐 어떻게 저런 일을 하겠어? 저 새님이 굳이 쟤는 사과 훔칠 필요도 없잖아. 그냥 먹으면 되는데 왜 훔치는 건 우리같이 가난한 애들이 할 수 없이 하는 건데. 제 거짓말이겠네. 큐트. 어떻게 얘를 조질까? 사과를 훔친 사람에게 돈을 준다고 했었다 라고 얘기하면 싱클레어 구워 삶아 먹을 수 있겠는데? 2마르크 정도면 제가 아무리 부잣집 아이라도 줄 수는 없을 거야. 한 2마르크 정도 뭐 적당한 것 같다. 어른의 세계라면 이런 생각까지 해도 크게 이질감이 없을 텐데, 프란츠 나이가 10살 내외예요. 그런 애가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나이에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영민해. 나쁜 쪽으로. 이때부터 싱클레어가 지옥을 겪게 됩니다. 악몽도 꾸고 몸도 아파져요. 그걸 본 싱클레어 엄마는 싱클레어를 극진히 보살핍니다. 극진히 자신을 챙기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더 힘들어할 거예요. 왜냐면 나는 지금 악한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으니까, 잘못을 했으니까. 엄마 아빠를 볼 면목이 없는 와중에 엄마가 날 이렇게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 더 힘들지. 크로머가 나쁜 놈이 맞긴 하지만 어쨌든 싱클레어가 거짓말을 한 거니까 뭐 그렇게 싱클레어도 잘한 건 없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수긴 하지만. 2장 카인. 드디어 데미안이 나옵니다. 싱클레어가 다니는 라티노 학교에 새로운 전학생이 옵니다. 소년이지만 성숙해 보여서 소년으로 보이지 않는 소년, 바로 데미안. 싱클레어는 성경을 배웠는데 그 성경에서 카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카인과 아벨을 잘 몰라요. 다른 유튜브 찾아보니까 흥부와 놀부 많이 하던 것 같아서 흥부와 놀부 얘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고, 이번에 처음 읽어봤어요. 근데 완전 책 내용이 난장판이더라고. 왜 그게 동화인지 이해가 안 돼. 흥부와 놀부왕부? 누가 형이야? 맨날 헷갈려. 흥부는 가난한 동생, 놀부는 부자인 형. 놀부가 못된 놈, 흥부가 착한 놈. 놀부가 결국 몰락하고 흥부가 잘되는, 이런 이야기였죠. 왜 이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부자인 사람은 되게 소수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되게 많죠. 놀부를 지지를 할 수가 없어. 흥부를 지지해야 돼. 내가 돈이 없는 거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 많은 저 사람이 뭔가 뒤통수를 치고 나쁜 짓을 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었고 우리는 그것에 당했을 뿐이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게 절대 아니다 를 합리화하기 위해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데미안의 이야기는. 돈 많은 놀부가 우리한테 좀 베풀어 줄 수도 있는 건데 베풀어 주지 않으니 기분이 나쁘고 열등감, 합리화로 인해 사람들이 놀부를 험담하는 거지. 저 부자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이다. 우리는 어릴 때 진짜로 놀부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고 흥부가 정말 착하다라고 교육을 받아왔어요. 싱클레어도 성경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 착했는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이거를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아왔는데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의문을 던진 거죠. 놀부와 같은 사람들을 일부러 까내린 게 아닐까. 실제로 그게 사실일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합리적인 가심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것들은 보통 진실되고 옳지만 좀 더 다르게 볼 수 있어. 그렇게 다르게 볼 수 있으면 오히려 훨씬 나은 의미를 갖게 되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이 전학생의 이 이야기가 그때까지 믿어왔던 옳고 그름이 모순적이다. 학교에서 가르쳐줬던 것들이 사실은 틀릴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제시를 한 데미안의 말에 엄청난 혼란을 겪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땐 놀부가 정말 못됐고 흥부가 착하다라고 진짜 학교에서 배워왔잖아. 지금 커서 다시 보면 이상한 게 많은 이야기예요. 지금 데미안 이야기니까 흥부와 놀부에 대한 오체 분신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싱클레어는 데미안 때문에 엄청난 정신적인 혼란을 겪고 있죠. 어느 날 데미안이 싱클레어를 뒤에서 이렇게 탁 붙잡아요. 탁 붙잡고 보통
응? 이렇게 하잖아. 근데 싱클레어는 데미안이 이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앞에서 그렇게 놀라면 호기심이 생길 수 있어. 뭐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거나 겁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싱클레어, 넌 겁쟁이가 아니잖아. 물론 뭐 영웅도 아니겠지만 혹시 나를 두려워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너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지. 바로 파악해버려요. 다른 누군가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얘도 나이에 맞지 않게 너무 똑똑해. 데미안이 싱클레어를 추궁을 해요. 크로모가 싱클레어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오케이 한 뒤 이제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가 사라집니다. 데미안이 뭔가 해결을 했죠.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나오질 않아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제 가족들한테 다 얘기를 하고 다 돌아왔죠. 이 싱클레어는 데미안에게 훨씬 더 빠지게 됩니다. 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커튼 뒤에서 몸을 숨긴 채 창가에 서서 데미안을 지켜보았다. 약간 이런 건가? 남자, 연구자 또는 예술가의 얼굴. 우월하고 의지로 가득하고 이상하게도 밝으면서 차가운 얼굴이면서 뭔가 아는 눈빛. 이건 제 생각이에요. 보통 이 나이 때 남자에게 이렇게 빠지거나 색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면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예쁜 여자를 보면 바로 그 생각이 사라지겠지. 클레어 집안이 신앙심이 깊은 집안인데 데미안과 어울리면서 신앙심에 구멍이 여기저기 생깁니다. 그동안 나만의 생각 없이 주변 사람들의 얘기에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 재판을 남이 해주지 말고 자신이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순응하고 말겠지. 데미안의 3장은 이런 얘기로 끝납니다. 4장부터는 이제 싱클레어가 나이가 좀 더 들고 나서 부모님과 떨어지고 기숙사에 들어갑니다. 싱클레어 누나들은 집을 떠나게 되는 싱클레어를 보고 펑펑 울지만 싱클레어는 전혀 울지 않았어요. 원래 자기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근본적으로 좀 착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변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나이가 1살, 2살 들면서 악을 더 쉽게 접하게 됐고 악에 대해 더 잘 알게 돼 버렸죠. 물론 여전히 아직 어리지만 예전에는 스스로를 선한 것만 내 마음 안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돼버렸고 많은 악한 것들을 알게 돼버렸고 싱클레어는 깊은 반항에 들어갑니다. 이제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했고 그 와중에 지금 속해 있는 학급이 이전 학급에 비해 약간 떨어져 있다고 느껴지기도 해서 동갑내기 친구들을 아이 보듯이 얕잡아 보는 버릇까지 생겨버렸어. 지금 싱클레어 상태는 우울, 뭐 염세, 경멸 뭐 이런 것들이 뭉쳐져 있고 이런 것을 통해 환희를 좀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인물을 싱클레어가 만나게 됩니다. 기숙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알폰스 베클. 힘이 세고 기숙사 사감쌤도 지락펴락하는 학생. 싱클레어가 이 알폰스란 친구랑 이제 친해져요. 술집에서 포도주도 마시고 하게 됩니다. 처음이라 뭐 어색했지만 또 금방 익숙해졌고 싱클레어는 신나 있는 상태죠. 왜냐면 혼자 자기 염세에 빠져있고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알폰스란 친구가 찾아와서 내 말을 또 들어주고 심지어 또 힘이 세. 기숙사에서 실세인 친구가 같이 노니까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지. 이 알폰스는 경험이 많아서 한참 이성의 눈을 뜰 싱클레어에게 여자와 함께했던 경험들을 막 풀어줘요. 알폰스와 함께한 이 시간들이 싱클레어에겐 너무 매력적이고 달콤했어요. 싱클레어가 어렸을 때 착한 세계에 살았던 걸 생각하면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이고 달콤했어요. 방탕한 삶을 이제 살게 됐죠. 수업도 잘 이제 맨날 지각하고 잘 안 들어갔나 봐. 학교에서 이제 싱클레어 아빠한테 연락을 했고 아빠는 격분했고 너가 달라지지 않으면 온갖 굴욕과 창피를 주겠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아무리 근데 답답해도 온갖 굴욕과 창피를 주겠다는 좀 아들한테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러던 와중 어느 공원에서 한 소녀를 보게 됩니다. 그 소녀를 보고 들끓는 어떤 뭔가를 느껴요. 싱클레어는 그녀에게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직접 묻지도 않고 그냥 베아트리체로 이름 붙여버려. 내 맘대로 그녀를 우상화해버리는 전형적인 스토커죠. 이 소녀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싱클레어가 바뀝니다. 술집을 멀리하게 되고 책도 좀 읽고 산책을 즐기며 뭐 이런 거를 좀 하게 되죠. 이야, 사랑이 대단해. 와씨 졸라 예쁘다. 뭐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어도 뭐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 노력하는 싱클레어를 보고 주변에서 같이 놀았던 애들이 조롱을 하겠죠. 개차반처럼 같이 놀았던 친한 친구가 좋은 방향으로 가면 불안해지고 괜히 좀 쓴소리도 하고 좋은 친구들은 야 난 좀 이래 사는데 너라도 그렇게 살아서 다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연애에서도 그럴 수 있어. 비슷하게 못났던 상대방이었는데 갑자기 이 상대방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자기 개발하게 되고 술을 끊고 게임을 끊고 점점 나아지면 갑자기 화를 낼 수도 있어. 내 옆에서 좀 멀리 떨어질 것 같은 느낌. 그 베아트리체 덕분에 내가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베아트리체를 한번 조심스럽게 그려봅니다.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싱클레어는 이 그림이 그 소녀가 아니라 데미안의 얼굴이란 걸 깨닫게 됩니다. 5장에서 데미안의 그 유명한 문구가 나옵니다. 누가 싱클레어에게 쪽지를 남겨요. 새는 힘겹게 알을 깨고 마른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여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라삭스. 싱클레어는 단번에 이 쪽지가 데미안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아브라삭스가 뭐냐면 싱클레어가 수업을 듣는 도중에 집중을 못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선생님 입에서 아브라삭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선생님은 아브라삭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적인 것 그리고 악마적인 것 이 두 개가 결합한 신성을 의미하는 이름, 그것이 아브라삭스다. 아브라삭스는 신인 동시에 악마인 신이다. 싱클레어는 우연히 작은 교회에 흘러나오는 오르간 연주를 듣게 되고 책에서는 그 연주 소리가 음악의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고 마치 자신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애쓰며 두드리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싱클레어는 이 연주에 감명을 받아서 이 연주자가 술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을 한 뒤 술집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자신의 고민에 대해 얘기를 해요. 헤이 연주가 양반, 신인 동시에 악마인 것을 아시나요? 그 말을 들은 연주자는 놀랍니다. 이 연주자 이름은 피스토리우스입니다. 피스토리우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영혼에는 모든 것들이 있어. 신, 악마, 그리스인, 중국인, 피자, 통닭 모든 가능성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만약 인류가 멸망한다면 그 세계에서 중간 정도의 재능을 가진 단 한 아이만 살아간다면 다시 우리가 발견했던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피스토리우스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미 모든 게 다 있다. 스스로가 이미 대단한 사람이니 너무 걱정 말고 우리가 나아가면 된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 마지막에서 피스토리우스는 싱클레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날개를 만드는 힘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 가진 엄청난 큰 특전이죠. 하지만 이게 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나는 것을 포기를 해요. 정해진 규칙에 따라 걷게 되죠. 하지만 싱클레어 당신은 계속 날고 있어요. 지금 불안하지만 당신이 나는 것을 점점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싱클레어는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친구의 이름은 크나우어. 따라다니는 친구한테 얘기를 하죠. 혹시 뭐 내게 볼 일 있어? 용건 있어? 크나우어는 마치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보면서 느꼈던 것처럼 싱클레어에게도 그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크나우어가 싱클레어에게 자신의 고민을 얘기를 합니다. 너 혹시 금욕하고 있니? 나는 2년째 금욕하고 있어.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크나우어는 금욕을 해야 되는 게 100% 옳은 그래야 되는 신념 같은 거예요. 하지만 금욕은 정말 힘들죠. 그 힘든 걸 버티고 있으니까 크나우어는 너무 지금 미치겠는 거야. 대단해 보이는 싱클레어도 금욕하고 있겠지? 왜냐면 얘는 남들과 다르니까. 남들과 다른 성숙한 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떠봐요. 하지만 싱클레어는 금욕을 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진 않죠. 크나우어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은 나한테 잣대가 높으면 그 잣대를 나한테만 들이밀지 않아요. 상대방에게도 들이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잣대를
싱클레어에게도 갖다 대려고 해요. 하지만 자기를 이해해줄 것 같았던 싱클레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걸 깨닫고 싱클레어에게 이 돼지 새끼야! 욕하고 떠요. 근데 이거는 지 맘대로 생각하고 지 맘대로 욕하고 가. 싱클레어는 자다가 잠에서 깨요. 왠지 모르게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따라 뭔가 이끌리듯이 가요. 그 끝에 크나우너가 있었어요. 목숨을 끊으려고 한 상태였어요. 금욕을 무조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나 같아도. 싱클레어는 크나우너를 붙잡고 오르고 달래서 집으로 보내줘요. 데미안을 만나고 데미안의 엄마인 에바 부인을 만나게 돼요. 이 장에서는 에바 부인, 데미안, 싱클레어 이 셋이 함께 여름날을 보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끝입니다. 마지막 장인 종말의 시작. 이 장에서는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고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싱클레어는 어쩔 수 없이 징병될 수밖에 없었고 폭탄 같은 것을 맞고 쓰러지고 실려와요.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내 옆자리에 데미안이 누워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속삭입니다. 이봐 어린 친구, 난 이제 가봐야 해. 앞으로 내가 다시 피어해 줄 수 있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너에게 갈 수 없어. 그럴 때는 너의 내면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야 해. 눈을 감아봐 싱클레어. 싱클레어는 눈을 감아요.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입맞춤을 하고 싱클레어는 그의 입맞춤을 느낍니다. 다음날 아침 데미안이 누웠던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누워있었죠. 소설 데미안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 어땠나요?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선과 악을 다룰 수밖에 없어. 이 책 시작도 선과 악이고 계속해서 아브라삭스란 선과 악의 공존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해서 짚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처음 싱클레어는 선과 악이 완전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법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선과 악은 나뉘어져 있지 않고 함께 있다. 내 안에 모두 선과 악이 존재한다. 딱 어떤 사람은 선이고 어떤 사람은 악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내 안에 선과 악이 모두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죠. 내 안에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언제나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세상의 많은 모순들, 세상의 많은 어떤 부조리들을 겪게 돼요. 지금 술, 게임, 유혹 이런 것들을 살다 보면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악해지기 쉽습니다. 싱클레어도 중간에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죠. 술을 가까이 하고 수업도 잘 듣지 않고 여러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악한 세상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노력해서 선의 세계로 이동합니다. 싱클레어가 선한 사람이라서 선의 세계로 이동한 게 아니라 악한 마음도 있지만 선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선해지려고 노력했을 뿐이죠. 언제나 선할 수 있고 악할 수 있다. 싱클레어는 악의 세카이에 있었어요. 하지만 선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선해지려고 노력했죠. 이것이 싱클레어의 성장 과정 중 하나. 우리도 악의 유혹에 충분히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선의 힘을 믿고 선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성장이다. 악은 없앨 수 없지만 우리는 항상 악을 경계하고 악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삶의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비판적 사고 없이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며 받아들이는 것은 안 좋다. 무조건적인 순응은 에바다.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남이 정해준 대로 따라가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것이 없어 공허해집니다. 또 문제는 비판적 사고 없이 살게 되면 싱클레어가 크로모에게 당하듯이 누군가 나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타인의 악에 속수무책으로
쌓인 비판적 사고를 어느 정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악이 타인에게만 있진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 아래도 악이 있어요. 내가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의 악한 행동을 경계할 수 없다. 나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도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행동이 나쁜 것인지 모르고 행할 수도 있어요. 등장인물 싱클레어, 데미안, 크로머, 크나우어, 갑자기 이름 생각나요? 저는 이 인물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쪽 왼쪽으로 갈수록 좀 인간적인 느낌이 풍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인간적인 느낌, 약간 신기에 있을 것 같은 느낌.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데미안은 좀 솔직히 말도 안 되고 그 어린 나이에 그걸 어떻게 다 알고. 그 다음 크로머, 제 입장에서 너무 영민했어요. 크로머와 데미안이 약간 짝지어간다 생각하거든요. 크로머는 싱클레어에게 주는 시련 같은 느낌이고 데미안은 그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지적 인물이지 않을까. 이 둘 다 전지적 인물이지 않을까. 크나우너는 가장 인간적이에요. 찌질하고 못나고 악한 것을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고 인간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크나우너는 그런 면에서 가장 인간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사랑하기 힘든 캐릭터, 사랑하기 좋은 캐릭터. 싱클레어는 사랑하기 좀 좋은 캐릭터, 크나우너는 사랑하기 좀 힘든 캐릭터. 싱클레어를 혼자 판단하고 그 판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하고 꽁트랑 꽁트를 혼자 다 찍었어요. 싱클레어도 피터 쪽이랑 데미안이 없었으면 크나우너처럼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싱클레어가 특별하다라기보다 주변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서 옳은 방향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지, 크나우너처럼 아무도 주변에 없다면 싱클레어 또한 크나우너처럼 좋지 않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데미안의 좋은 점, 싱클레어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도록 충분히 기다려줬다는 점이에요. 어려운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 어려운 말을 통해서 싱클레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는 점에서 전 되게 좋았어요. 싱클레어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 데미안의 언어와 만나게 되는 상상을 해요. 그런 상상이 되는